저희가 그때 장애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다행스럽게 그동안은 장애 발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슈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강릉선 KTX 사고의 책임을 지고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사장 한 명 그만둔다고 매듭지어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코레일의 문제점들,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영식 사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사퇴 결심을 했어요.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전날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라면서 질책을 한 게 아마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날 수보회의에서 말이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과연 우리의 어떤 그 철도가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의문이 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새 정부 들어서 안전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안전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다음에 또 지금 철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남북이라든지 또 해외로 이렇게 진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남북철도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두고 있는 마당에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좀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서 철도 안전 대책에 대한 고강도 주문을 했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물론 그거 외에도 지난 19일에 이제 서울역에 들어오다가 열차가 포크레인하고 부딪혀갖고 3명이 다치기도 하고요. 또 지난 20일에는 오송역에서 단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3주 사이에 한 10건 정도. 한 10건 정도. 그것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차에 이제 이렇게 탈선 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사퇴를 한 것으로 봅니다. 네, 오 사장 사퇴를 하면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코레일 직원들에 대한 신뢰는 잃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공기업 운영 방식이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특히 이제 한국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2005년부터 이렇게 하면서 운영이라든지 또 시설 주체 여기가 이제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력이 감축되는 그런 과정에서 꼭 필수 인력이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민영화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민영화도 그렇게 아주 매끄럽게 되고 있지는 않아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나눠가지고 민간 자본을 좀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죠. 그러면서 인력이라든가 자본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줄이기만 하는 상황이 됐군요. 그런 것도 일부 타당한 지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번 사고는 아무래도 인재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관리 잘못 이런 것들이 강해서 그것만 갖고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식 사장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그런데 삼선 의원 출신이니까 낙하산이 맞긴 맞죠. 그렇죠. 전대협 2기 의장에다가 그다음에 또 그러면 또 저번에 민주당 의원을 또 삼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문재인 후보 대통령 선거 당시 말이죠. 그때 선거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인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보면은 낙하산인 건 분명하죠. 근데 이제 낙하산이라 하더라도 가서 이제 문제만 없이 잘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낙하산이라고 하는 또 전문성 부족에 대한 어떤
야당의 질타 이런 것들도 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오영식 사장이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어떤 갈등 문제 해결하는 것에는 꽤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KTX 그 승무원들 그렇습니다. 참 고생 많았는데 네. 그 복직이라든지 네. 해고자 복직 10년 만에 됐죠. 예, 뭐 네. 그런 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괄목할 만한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 이쪽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도 사고 원인을 한파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사실은 약간 또 뭐 좀 질타를 웃음을 받았습니다만은 샀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안전 대책 이런 데서 좀 부족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 없는 인사가 이런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그 철도공사 같은데 코레일 같은데 수장으로 가는 거는 사실 관행 아닌 관행이 돼 왔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민영화가 되고 나서 8명의 이제 사장을 이제 거쳐 갔는데요. 네. 1기하고 6기. 네. 여기에만 이제 그 전문성이 있는 그런 딱 인사가 그거, 내부 출신이 되겠죠. 내부 출신이 네. 됐었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뭐 국회의원 내지는 또 뭐 경찰 또는 뭐 감사원 등등의 힘 있는 기관 출신들 뭐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소위 낙하산 사장이 됐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8명이 단 한 명도 네. 임기 3년을 채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사실 누가 되는가 보다도 네.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총선을 나가려고 스스로 그만둔다든지 네, 이런 그런 식으로 적이 많았죠. 한 사람도 채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기 가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열의만 가지면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이렇게 임기를 채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책임지지 않는 경영.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결국 그런 것이 이렇게 누적되어 오면서 이런 어떤 사고로 이어졌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네. 자, 사장이 사퇴를 했지만 사고는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승객을 싣고 달린 게 천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KTX 운영이나 관리에 부실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네. 사고 원인이 된 선로 전환기에서 이미 6번이나 이상 신호가 감지됐던 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먼저 이제 선로 전환기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제 선로를 진행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쪽으로 가면 서울 쪽으로 갖다 붙이고 네네. 만약에 차량 기지 쪽으로 가면 차량 기지 쪽으로 이 선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갈림길에서요? 예, 갈림길에서 네. 궤도를 전환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선로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궤도를 갖다 갈림길에다 갖다 가는 방향으로 붙여 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당연히 탈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사고 나는 거죠. 네, 무조건 사고 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사고가 나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개통 전에도 4번, 개통 후에도 2번 네. 이렇게 신호 오작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장이 있다는 그런 신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5초 또 58초, 개통 후에는 말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짧게 나니까 가보고 나서 이거 별 상관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잠깐 나고서 그만두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름칠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기름칠을 왜 하느냐면 아무래도 기름칠을 하면은 그 전환하는데 좀 잘 가니까. 잘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하고 왔는데 네. 나중에 얘기는 뭐냐면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이 지금 선로를 본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네. 그쪽이 아닌데 다른 쪽에 가가지고 고장 여부를 확인하다가 당연히 고장이 안 났겠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 뭐 개인 승용차에도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블랙박스. 그렇죠. 이게 지금 KTX 강릉선에는 한 대도 안 달려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개인 승용차에도 있는 블랙박스가 네, 기관실은 어떻게 있어야죠. 기관실이 없는 건지 원래는 그 기관차가 있으면 앞뒤로 이렇게 2개씩. 네. 그래서 지금 강릉선이 15개의 차량이거든요. 네네. 그럼 30개의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단 하나도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 블랙박스를 다는 이유는 네. 사실은 그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 네, 아니겠습니까? 사고 났을 때도 그렇죠. 원인도 정확하게 그 원인도 나와야 정확하게 되고요. 조사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안 달려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원래 철도안전법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개정됐나요? 작년에 그래서 네, 맞습니다.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월 20일 거의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네. 그럼 그때부터는 아직까지 당연히 안 돼. 네. 달아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철도안전법이 통과되고 나서 작년 8월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입찰 공고를 하고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 그거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죠. 이해가 그래서 잘안 이제 되는데. 드디어 뭐 계약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 블랙박스를 이제 달려고 내년 했다. 1월 달에 달려고 네, 내년 했다. 1월 달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2017년 12월에 평창 개통한 올림픽 겁니다. 앞두고 했죠. 예, 그때 네. 개통한 거고 네. 법은 1월에 통과된 거고. 그럼 법 통과 시점으로 하면 거의 2년 다 돼가는 거고 개통 시점으로 해도 거의 뭐 1년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블랙박스를 안 달았다는 거는 그렇게 설명해도 조금 너무 늦었죠. 이거는 좀 설명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점에서 확실히 뭔가 운영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달아주세요라고 신청만 해놓고 지금 아직까지 안 오니까 그대로 놔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법에는 정해져 있고 예, 아직 법에 안 달려 있고 이러면 처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발주는 해놨으니까 면책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주를 미리 해놨다. 네. 그러고 이 열차가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지기 전 예, 만들어질 그러니까. 때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만들어지고 나서 블랙박스를 달다 보니까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법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드러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보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강릉역에서 서울로 가는 선로 전환기의 전선 연결 불량으로 보인다. 그래서 완전히 선로 전환이 안 됐다. 완전히 돼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밖에 그 사이로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고장이 나더라도 가서 이제 손을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고장 신호가 엉뚱한 곳에 차량 기지가 오가는 선로에 전환기가 고장난 걸로 이렇게 신호가 갔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관제소하고 열차 사이의 교신 기록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상황이 좀 고스란히 나왔던데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지금 그 차량 기지 쪽으로 이제 가는 그 선로가 있고 그다음에 강릉에서 서울로 오는 선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고장 신호가 난 곳이 차량 기지 쪽으로 가는 그 선로에 고장이 난 것으로 보고 거기 가서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실제 고장은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쪽에 이제 고장이 났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 케이블이 반대로 꽂혀 있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A하고 21B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것이 반대로 꽂혀 있는 바람에 그런 얘기가 났다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 차량 기지 쪽으로 가는 선로 전환기가 고장인 줄 알고 네. 그쪽으로 이제 급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영무원들이 갔어요. 네. 가가지고 고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다 고치다가 사실 한 명이 또 이번에 다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차량 기지에서 차가 한 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열차가 나와야 되니까 사고 열차 말고요. 사고 열차 그 말고 뒤에 나올 예, 거. 이 열차가 네.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와야 된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서울로 가는 쪽은. 실제 고장이 난 부분은 예. 신경도 못 쓰고 그렇습니다. 있었다는 그래서 거죠?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가 806호 객차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806호 객차에 대해서는 그대로 출발 신호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7시 30분에 이것이 출발을 해요. 네.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관제사들은 이제 여기는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차량 기지 쪽 선로 전환기 이것만 계속 수동 조작을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한 5분 있다가 바로 이쪽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교신한 거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무원들이 가서 고치고 있다가 네. 자기들은 그쪽에서 고장이 있는 줄 알고 고치고 있는데 이 서울 쪽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열차 탈선했다고 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열차가 탈선했다고 했습니까? 이게 몰랐다는 반문을 거잖아요. 하는 네. 그렇죠. 몰랐다는 얘기죠. 반문을 하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고장 신호 들어오는 그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실수로 잘못 꽂은 게 아니라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도면부터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강릉선 전체에 깔려 있는 그 선로 전환기 신호 체계 202개라 그러던데 그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 군데서 이제 그 다 납품을 했어요. 네. 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잘못했겠느냐 이런 어떤 지금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심을 할 만은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설계 도면은 똑같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은 똑같은데 그 곳곳마다 조금씩 바꿔가지고 설치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만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 한 군데에서 지금 납품이 됐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시설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심하다. 탄식만 늘어놓기에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고 처리도 중요하고요. 코레일의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 강신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